그 남자는 가난하다고 했다. 직업이 없다고 했다. 빚도 많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40살의 나는 그와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당시 나는 40대 초반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곤한 삶이었다.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장인. 적당한 월급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 사람들은 나에게 참 편하게 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 내 삶은 텅 빈 수조 같았다. 투명하고 깨끗하지만 아무것도 살지 않는. 나는 3년 전 이혼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나는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에 갇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남편은 밖으로 돌았고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독립하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에게 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혼 후 나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다. 나를 위해 요리하고, 나를 위해 영화를 보고, 나를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외로웠다. 나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8시까지 회사에 도착한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저녁 7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 텅 빈 집에 들어서면 나를 방해주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나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다. 하지만 마음속의 공허함은 씻어낼 수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 수많은 집들 중에 나처럼 혼자서 외로움과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였다. 그들은 나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너 정도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능력이 있지, 집도 있지. 나는 그들의 말에 그저 웃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혼자 늙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주변의 권유로 몇 번의 맞선을 봤다. 첫 번째 남자는 의사였다. 그는 만나는 내내 자신의 수입과 병원 규모에 대해 자랑했다. 두 번째 남자는 변호사였다. 그는 내게서 내 직장과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세 번째 남자는 사업가였다. 그는 나에게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나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내가 가진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맞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평생 혼자일까 나의 마음속에 굳게 닫힌 문을 열어줄 사람은 없을까. 나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은 나처럼 홀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누군가에게 나의 외로움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마음을 굳게 닫은 채 혼자만의 성에 갇혀 지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나의 40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다. 결혼도 믿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대로 늙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내 삶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겉모습은 초라했고 가진 것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을까 아니면 이대로 혼자만의 성에 머물러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의 삶이 이제 곧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당시 나는 지쳐 있었다. 마치 길고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서 결승선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고 있었다. 나의 마음은 굳게 닫혔고 나는 나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지냈다. 나의 유일한 즐거움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좋아하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맞선 중개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울렸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회원님, 좋은 분이 계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괜찮아요. 더 이상 맞선 안 봐요. 하지만 중개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분은 좀 특별해요. 다른 분들과는 다를 거예요. 직업도 특별하고요. 대신 회원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다. 특별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분. 회원님께 딱 맞는 분일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설득되어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와의 만남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번화가의 작은 카페였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다. 나는 실망했다. 역시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낡고 후줄근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내게 다가왔다. 혹시 지민 씨 되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맞선 상대는 늘 깨끗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밤샘 노숙을 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다. 네, 제가 지민이에요. 앉으세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내 앞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오늘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돌아다니느라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그는 내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사실 지금 직업이 없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선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워낙 끈질기게 권해서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 어떤 남자도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늘 자신을 포장하고 꾸며내려 애썼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른 맞선 남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바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드러냈다.
그것은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심을 보았다. 우리는 커피를 시켰다. 그는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나도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도, 꿈도. 나는 그에게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힘들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그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실패에 대해,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이혼의 아픔에 대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돈도 명예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진짜였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찾던 사랑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찾던 사랑은 바로 진심이었다. 가을의 쌀쌀한 바람과 함께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카페나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헐거워진 서랍 문을 고쳐주었고, 우리는 함께 소박한 음식들을 만들었다. 그저 집에서 먹는 식사였지만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 그의 미소를 보았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행복했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오래된 영화를 보았다. 낭만 코미디 영화였는데 우리는 아주 많이 웃었다. 가면을 쓰지 않고 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에는 거창한 약속이나 비싼 선물은 없었다 대신 공감과 믿음으로 쌓아 올린 관계였다. 우리는 한적한 거리를 함께 걸었고 잃어버린 꿈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에게 실패한 결혼 생활과 내가 겪었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의 어려움과 가장 친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던 아픔을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찾은 것이었다. 한 번은 공원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우리는 우산이 없었고 흠뻑 젖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빗속을 뛰어다니며 웃었다. 그것은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그가 가난한 남자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부유한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노숙자를 도왔고 외로운 노인과 시간을 보내며 대화했다. 그는 지위나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부유하거나 성공한 남자여서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의 진실함, 선함,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에 반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다. 가족과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삶을 만들고 싶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우리의 관계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더 이상 멋진 카페나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그를 집으로 초대했고 우리는 함께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내가 장바구니에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들을 담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상 같았다. 그는 삐걱거리는 현관문을 고쳐주었고 싱크대 아래로 물이 새는 곳도 뚝딱 해결해 주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꾸밈없이 자연스러웠다. 그는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는 남자였지만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사람이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그는 항상 주변을 살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다. 그는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면 말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렸다. 그의 그런 행동들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밥을 먹고 함께 소파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을 보았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했던 아픈 기억들을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깊은 슬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나의 이야기. 이혼 후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와 와인을 마시며 잠 못 이루던 나의 밤들. 그를 만난 후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되찾았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나. 그날 밤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다.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나는 따뜻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지민 씨, 저는 지민 씨를 만난 후로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제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저도 그래요. 민준 씨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때 그는 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민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가 가진 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제 모든 진심을 다해 지민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고백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남자는 가진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가진 것은 그 어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요? 나의 말에 그의 눈은 커졌고 이내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다. 나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이 결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큰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 후 나의 삶은 다시 봄을 맞이한 듯 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그가 운영할 공방의 디자인을 함께 구상하고 우리가 살 작은 집의 벽지를 고르며 행복해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민 씨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요. 나는 지민 씨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가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뻤다. 우리의 사랑은 돈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서로의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민주는 나에게 말했다. 지민 씨, 오늘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따라 나섰다. 그는 나를 고급 외제차에 태웠다. 나는 그 차를 보고 놀랐지만 그는 아는 형이 빌려줬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나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나를 한 고층 빌딩으로 데려갔다. 으리으리한 로비,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나는 조금 위축되었다. 민준 씨, 여기는 어디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가장 높은 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는 화려한 사무실이 펼쳐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압도당했다. 이 공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주는 나를 자신의 책상 앞으로 데려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명함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다. 명함에는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직책이 적혀 있었다. CEO. 나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해졌다. 그가. 그토록 진실해 보였던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민준 씨? 이게 뭐예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 씨, 사실은 제가 그동안 지민 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의 고백은 나를 산산조각 냈다. 저는 사실 가난하지 않아요. 이 회사의 CEO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내 귀에는 오직 거짓말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저는 지민 씨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맞선을 봤어요. 그들은 모두 저의 돈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인 척 연기했어요. 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민 씨를 만났어요. 그의 이야기는 논리적이었지만 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시험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돈과 조건을 따지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나의 모든 믿음은 무너졌다. 나는 그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가 내게 보여준 진심은 모두 연극이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뺨을 때렸다. 왜 저를 시험했어요?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진심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걸 믿었는데, 당신은 저에게 가장 끔찍한 배신을 안겨주었어요.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그곳을 뛰쳐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나의 사랑,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삶. 나는 무작정 뛰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때렸다. 높은 빌딩 숲 사이를 달리는 나는 마치 거대한 장난감 도시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인형 같았다. 방금 전까지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서울의 야경은 이제 나를 비웃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가 말했던 진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 단어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한낱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그가 보여줬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했다. 함께 요리했던 시간들, 공원 산책, 그리고 그의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가짜였다. 나의 삶은 다시 텅 빈 수조가 된 것 같았다. 아니, 더 끔찍한 것은 그 수조에 채워졌던 물이 독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익숙한 한강변에 다다랐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다. 나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과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배신당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나의 사랑,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삶. 그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가요. 당신 같은 사람.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민주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민 씨, 제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나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진심을 보여줬어요. 그건 연기였나요?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지민 씨, 저는 돈 때문에 사랑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회사의 대표로만 봤어요. 저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자들은 저의 돈과 지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인 척 연기했어요. 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말에 비웃었다. 그래서 저를 시험했어요. 당신의 게임에 제가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나요? 당신은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돈과 조건을 따지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의 분노는 끌어올랐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민 씨, 저는 당신을 만났을 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섰어요. 가난한 민준의 모습이 사실은 CEO 민준보다 더 진짜 나였어요. 저는 당신에게 저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진심이었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가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처럼,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화를 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저도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믿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민 씨,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이 닥칠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지민 씨와의 관계를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지민 씨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예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의 진심을 확인한 후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의지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있는 듯했다. 민준의 부모님을 뵙기로 한 날,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 나는 나의 옷장을 뒤져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랐다.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 자신을 포장하려 애썼다. 민주는 그런 나를 보며 웃었다. 지민 씨, 있는 그대로의 지민 씨를 보여주면 돼요. 그의 말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다. 위압적인 대문,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으리으리한 건물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들어섰지만 심장은 불안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거대한 응접실에는 민준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내가 그들의 귀한 아들을 유혹한 불순한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민준의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냐고 물었고 나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미세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에게 너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서두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때까지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이윽고 민준의 아버지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민 씨, 우리 민준이의 위치를 아실 겁니다. 이 회사를 이끌어갈 후계자에게는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와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민준이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집안의 딸과 결혼시키려 합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말은 내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나는 그의 눈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적합한 존재인지 똑똑히 보았다. 이혼 경력에 특별한 배경도 없는 지민 씨가 우리 집안과 민준이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나는 그 칼날에 베인 듯 아팠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의 삶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저는 지민 씨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제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멀리 했어요. 저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도 없었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는 지민 씨를 만난 후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민준, 그 자체로 사랑해줬습니다. 저는 지민 씨와 함께할 때 가장 저다웠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민 씨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의 아버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이럴 수는 없다. 너는 감히 내 뜻을 거역하는 것이냐. 민주는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다. 결국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고 우리는 그들의 반대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이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민준의 단호한 선언 후 우리는 마치 거대한 폭풍을 함께 견뎌낸 사람들처럼 서로를 의지했다. 그가 나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저택을 나섰을 때 나는 우리의 사랑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는 그에게 회사의 모든 직책과 소유 지분을 포기하고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민준의 모든 개인 자산도 동결되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가난한 민준의 모습이 현실이 된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미안했다. 나 때문에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민준은 나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다. 지민 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지민 씨를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내 삶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회사의 CEO였지. 민준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진짜 나로 돌아가는 시작이에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나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가 차려주는 식사가 아닌 내가 만든 소박한 집밥을 먹었다. 그는 값비싼 차 대신 나의 낡은 경차를 타고 다녔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살림에 서툴렀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즐겼다. 설거지를 하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청소를 하면서 내가 땀을 흘릴까봐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어주었다. 그는 나의 소박한 일상을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의 부모님께 나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나는 민준 몰래 매주 주말 직접 만든 반찬과 쿠키를 그의 집으로 보냈다. 민준은 처음에는 내 행동을 말렸다. 지민 씨,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요.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을 열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보내준 반찬? 입맛에 맞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내게는 큰 희망이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나의 진심을 담은 쿠키와 반찬을 보냈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나의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 민주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이전의 명성이나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를 응원했다. 나는 그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까지 그를 기다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지지자였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이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민준의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절실하지 않았다. 민준과 나는 서로에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민준은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다시 정상에 섰다. 그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고 모든 성공은 자신의 파트너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파트너는 나였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다.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민아,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하자 고 말했다. 그녀가 나를 지민 씨가 아닌 지민아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민준이가 너를 만난 후로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웃음도 없었고 늘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눈빛이 달라졌어. 정말 행복해 보여.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내 아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을. 너는 우리 아들을 구해줬어.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 민준의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들이 너를 만나고 나서 웃음을 되찾았더군. 내가 졌다. 자네에게. 그의 말은 내게는 가장 큰 승리였다. 나는 그가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민 씨, 우리 드디어 해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삶을 되찾았다. 민주는 다시 회사의 CEO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썼다. 나는 그런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는 주말이면 내가 만든 쿠키와 커피를 마시며 나를 응원하고 나는 그런 그의 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나는 가끔씩 생각한다. 그가 나에게 보여줬던 가난한 민준의 모습은 거짓이었을까? 아니다. 나는 이제 안다. 그 모습이야말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나를 사랑한 한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 내가 그토록 찾던 행복을 찾았다. 나의 삶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 구원받았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더 이상 거창한 사건도 극적인 반전도 없다. 그저 평범한 두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았다. 민준과 나는 여전히 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작은 집에서 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회사의 CEO이고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 이 작은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소중한 우리의 보금자리이다. 민주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고 내가 만든 소박한 아침 식사를 가장 맛있게 먹는다. 그는 이전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돈과 명예는 그를 잠시 행복하게 해주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주지 못했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삶은 다르다. 그는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나 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나는 가끔씩 그에게 물어본다. 민준 씨, 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은데요. 그러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지민 씨,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지민 씨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지민 씨는 내게 가장 큰 구원이셨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된다. 나는 그를 만난 후로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본다. 밖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서로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은 돈이나 조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눈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삶에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봐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나의 가장 큰 실수는 나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그를 만났고 나의 삶은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